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러시아 무기 관련한 소식들이 주로 되는데요. 러시아의 키로프급 순양함, 정말 어마어마한 이 원자력 순양함이 있는데, 이 러시아 핵 순양함 중에 아드미럴 나히모프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개장 공사 수리 완전히 마치고 업그레이드 마치고 재취역한다 라는 건데, 어떤 상황인지 어떤 능력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발표는 그들이 항상 그러듯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도 미국과 또 나토와 경쟁을 하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 시스템을 구축을 하죠. 그런데 러시아의 MD 시스템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사일 탐지 레이더가 이게 그냥 깡통이구나, 완전히 비리 덩어리, 수백 달러짜리 부품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1센트짜리 중국제 싸구려 부품이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눈먼 장님이 된 이런 황당한 러시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독일의 탱크 만드는 회사죠.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먼이 유로풀스 에메랄레스의 NSM 대함 미사일 통합을 제안했다 라고 하는 소식에서부터, 프랑스의 다소, 그러니까 라팔 만든 회사죠, 이 CEO가 F-35 구매한 나라는 지금 다소 그리고 독일 에어버스가 같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사업 FCAS,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참 엄포를 놓고 있는데 황당한 소식이죠. 자, 첫 번째부터 봅니다. 에메랄레스나 하이마스와 같은 다른 장 로켓 플랫폼에서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이마스 발사 차량을 이용해 NSM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 데 이어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도 에메랄레스 차량에 NSM 미사일을 통합하는 기술 개발 제안을 유럽 각국에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제 M777 견인 곡사포가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포신 폭발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러시아 타스 통신 보도에 대해 미군이 이례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쿠웨이트에 비축된 화포가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공유되어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인데, 우리 군도 노후 포신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F-35 전투기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블락4 성능 개량이 당초 예상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회계감사원이 블락4 성능 개량 비용이 마지막에 산정된 것보다 최대 55%나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막강한 4.5세대 전투기지만 미 공군 안팎에서 도입 논란이 일고 있는 F-15EX 전투기가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오르려는 모양입니다. F-15EX의 제조사 보잉이 해당 전투기의 2차, 3차 생산 물량의 가격 공시를 거부하고 가격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소식입니다. FCAS 프로그램에서 가장 밥그릇 욕심을 많이 내고 있는 프랑스 다소가 미국제 전투기 도입을 결정한 나라는 FCAS에 끼워줄 수 없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벨기에가 FCAS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는데, 도대체 이 회사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에메랄레스, 냉전시대 때 독일도 이 에메랄레스를 대량 도입했고 그걸 라이센스 생산을 했죠. 그래서 이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업그레이드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그 그레이드의 자격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유럽에 이 에메랄레스 산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죠. 그런데 미국 보니까 하이마스, 즉 에메랄레스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에 NSM 지대함 미사일을 장착하는 사업에 들어가는데, 우리도 하자, 우리도 NSM 내가 업그레이드 해줄게, 장착되게 해줄게, 자 나에게 계약서 보내 라고 지금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이 홍보하고 있는데, 괜찮은 아이템이죠. 우리도 이렇게 에메랄레스 또는 천무 이런 다른 장 로켓 시스템에서 지대함 미사일도 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M777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경량 견인 화포죠. 굉장히 성능 좋고 속사, 연사 엄청 빨라요. 아주 괜찮은 그런 견인포인데, 이게
우크라이나의 대량 공여가 되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놀랍게도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보도를 했죠. 야, M777 이거 말이야 완전 깡통이야. 우리가 포로 잡아서 신문에 보니까 포로들이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이 병사들은 M777 운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 왜냐? 이 화포는 러시아군 죽이는 것보다 우크라이나군 죽이는 게 더 많아 라고 할 정도로 포신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이거 운용하는 병사로 차출되면 실한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타스 통신이 보도를 했고 그 다음날 미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국방부에 질의를 한 겁니다. 타스 통신에 그런 보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진짜냐? 그래서 미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갖다 준 화포가 쿠웨이트에 지장되어 있던 걸 갖다 줬는데 쿠웨이트에 있던 거니까 당연히 이라크전을 뛰었던 화포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라크전 동안 사용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게 포신 수명이 거의 다 된 걸 갖다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쏟아보면 포신 수명이 완전히 그냥 다 되어서 터져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 우리도 지금 포병을 대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포신 수명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내일 아침에 보내드리는 이 국방TV 심층 분석에서 우리 한국의 포신 문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뤄서 여러분들께 소상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큰일 났습니다. 내일 아침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 기대해 주십시오. 자, F-35 블락 4 우리도 F-35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20대 더 도입을 하겠죠. 그래서 총 60대. 그런데 한 대가 이제 뭐 데미지를 입어서 총 59대를 운영을 하게 될 텐데 블락 4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 회계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부품 가격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가격보다 55%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감사원 보고서가 나왔는데 미국은 큰일 났죠. F-35 워낙 많으니까 이걸 다 업그레이드 하려면 전부 55% 증가하면 큰일 났는데 그건 뭐 미국 사정이고 우리도 큰일 났습니다. 그럼 뭐 우리는 하지 말고 그냥 블락 3 상태로 그대로 쓰지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윈도우도 그렇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업그레이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결국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F-35라고 하는 것은 록히드 마틴의 서버에 모든 이 항공기 디바이스가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이제 컨트롤 다 하고 어떤 단말기, 우리 휴대폰처럼 단말기, 어떤 전투기가 지금 문제가 있어 라고 해서 다 중앙 집중식 컨트롤 하는 게 F-35인데 그렇기 때문에 F-35를 구매한 나라들은 반드시 이 업그레이드에 동참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이거 안 하면 쓰지를 못해요. 그냥. 그래서 우리 한국의 F-35 있는데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비용이 이만큼 증가할 것이다 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국방 예산 그만큼 많이 나간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보잉의 F-15EX 전투기 4.5세대 플러스급의 최강의 전투기 미사일 셔틀하는 뭐 그냥 하늘의 어떤 그 아스널 플레인 뭐 이런 칭송을 받아왔는데 이게 F-35 순수기체 가격이 지금 한 7,800만 달러. 그런데 이게 한 8천만 달러. 그러니까 F-35보다 크게 비싸지 않고 거의 비슷하니까 괜찮잖아 라고 해서 선전을 해왔는데 이거 로트 2, 로트 3 가격을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큰일 났네요. 미 공군 어떡하나요? 그리고 또 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 한국의 F-15K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EX급으로 그 업그레이드 가격이 또 오른단 말입니다. 야,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이 아까 F-35 이야기 또 이 F-15EX 이야기 둘 다 우리 한국 공군에게 데미지가 좀 있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프랑스 다소 CEO 미라지 2000 미라지 전투기들 그리고 라팔 전투기 만든 그 회사인데 에어버스하고 지금 F카스 6세대 전투기 같이 만든 사업 추진하고 있으면서 서로 밥그릇 싸움하고 막 이전 투구하고 난리가 나 있죠. 우리가 더 많이 할 거야.
니들은 무인기만 해. 우리가 다 전투기는 우리가 만들 거야. 이러고 서로 지금 박터지게 싸우면서 지금 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벨기에가 그 F카스 나도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소 CEO가 야 니들은 F-35 사잖아. 니들은 안 돼. F-35 산 놈들은 안 끼워줘. 이렇게 된 겁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서북 유럽 나라들은 전부 F-16을 다 샀었죠.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다 샀기 때문에 지금 전부 이제 퇴역하고 다 또 일률적으로 F-30을 또 사요. 그런데 너는 우리 거 안 사고 F-35 샀으니까 너는 얄미워서 안 끼워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기가 차죠. 아무튼 이런 소식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인류 역사상 최강의 전투함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키로프급 원자력 순양함 아드미럴 나히모프가 북방 함대로 복귀할 준비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측은 올해부터 테스트를 시작해 내년 초에는 실전 배치한다는 주장인데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는 폭로도 나와 복귀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베로도베스크 조선소에서 대대적인 성능 개량 작업을 진행 중인 러시아의 키로프급 원자력 순양함 3번함 아드미럴 나히모프의 개량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올해 중에 시운전에 나설 것이라고 조선소 관계자를 인용해서 러시아 매체들이 현지 시각 6월 1일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과 포트 뉴스 등 러시아 매체들은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아드미럴 나히모프 순양함의 복귀 준비를 직접 점검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아드미럴 나히모프의 시운전과 성능 실험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아드미럴 나히모프는 최첨단 장비와 장거리 고정밀 무기체계를 만재한 강력한 전투함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2024년에는 이 순양함이 북방 함대의 일원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1988년 취역한 소련 해군 순양함 칼리닌이 한 명을 바꾼 아드미럴 나히모프는 키로프급 내척 가운데 유일하게 성능 개량 공사를 받은 함인데요. 길이 252m, 폭 28.5m에 만재 배수량 28,000톤에 달하는 거함에 걸맞게 엄청난 양의 센서와 무장을 장착하는 성능 개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년째 현대화 공사 중인 아드미럴 나히모프는 S-400 방공 시스템의 해상형 레이더와 사격 통제 장비가 탑재되고 S-400 시스템과 연동되는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이 최소 96발 이상 탑재될 예정입니다.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은 250발 이상이 탑재되고 CIWS도 6기나 탑재되는데요. 강력한 방어력에 더해 공격 무장으로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오닉스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등도 탑재해 완벽한 공수조합의 전투함이 될 것이라는 것이 러시아 측의 주장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부쩍 강화된 나토의 북해와 발트해 무력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아드미럴 나히모프의 복귀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러시아 일부 매체에서 개량 공사 중인 본함의 원자로와 일부 동력 계통에 균열이 발생해 재취역이 어려울 수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보도들은 아드미럴 나히모프의 재취역 일정은 당초 예정된 것보다 크게 밀린 것이고 일정 지연의 원인이 원자로 결함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러시아 최강의 전투함 아드미럴 나히모프가 러시아 당국의 주장대로 내년까지 일선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드미럴 나히모프가 개량 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선소 항구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게 2015년 이야기인데 들어왔으면 빨리빨리 했어야 되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몇 년을 그냥 이러고 있었습니다. 아유, 뭐 바닷물 해풍 맞으면서 그냥 몇 년 이러고 있었으니까 시뻘겋게 녹이 다 쓸었겠죠. 자, 이러고 있다가 결국 이제 그래 하자, 빨리 하자 하고는 이제 개량을 해서 이런 개량 작업을 하게 됐다는 건데요. 이제 그들 주장으로는 다 마쳤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실전 배치된다라는 건데 이런 소리는 수도 없이 하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 정말 28,000톤이나 되다 보니까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에서부터 이지스 전투함처럼 그런 거에서부터 지르콘 극초음속 함대지 미사일 이게 한 1000km 날아가면서 마 7 이상의 속도로 날아간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그리고 오닉스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마 2.8 7,800km 날아가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함대지 순항 미사일 칼리브르 뭐 이런 거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등장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균열이 생겼어. 원자로 문제가 좀 있어 라고 하는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다 라는 건데요. 과연 이 나히모프가 정말 바다 위를 호호탕탕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전투함이 될지, 아니면은 계속 문제점을 안고 조선소만 들락날락거리는 배가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는 걸핏하면 서방 세계를 상대로 핵전쟁 위협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핵전쟁이 발발하면 자신들에게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당할 처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 불거진 국가방공망 구축사업 비리의 판이 점점 더 커지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쇄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8,000km 떨어진 거리에서 축구공만한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전되어 온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최첨단 MD 시스템이 실제로는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러시아 독립매체 VCHK OGPU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현지 시각 5월 31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부패 혐의로 해임된 미하일 미진체프 전 국방차관의 국방부 지휘통제센터 건설 사업을 러시아 사법당국이 조사하던 중 발견됐는데요. 당국은 지휘통제센터 건설 사업과 연계해 함께 진행된 국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도 엄청난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가 된 장비는 러시아 국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 장비인 보로네슈 레이더 시스템인데요. 지난 2009년에 등장한 이 장비는 20년 말까지 러시아 주요부에 설치되어 적의 탄도미사일은 물론 일반 항공 표적까지 탐지하는 복합 레이더 장비입니다. 러시아는 VHF 대역을 사용하는 보로네슈 M 레이더를 렉투시스크, 올레네고르, 오르스크, 미셸레브카 등 5개소에, UHF 대역을 사용하는 보로네슈 DM 레이더를 피오니스키, 아르마비르, 예니세이스크, 바르노울 등 4개소에 설치해 총 9개소의 보로네슈 레이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체가 입수한 러시아 정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레이더들의 평균 조달가는 발표된 가격의 4에서 5배에 달하는 200억 루블, 한화 약 3,300억 원에 달했는데요. 러시아 당국은 전국에 이 레이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뒤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크렘린에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군 내부 감사 결과 이들 레이더는 당초 업체가 보고했던 것과 전혀 다른 유형의 싸구려 부품들이 대거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레이더들은 당초 러시아군이 요구했던 전술적, 기술적 요구 성능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고 일부 기능은 아예 작동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납품업체는 수천 종류의 부품들을 1센트짜리 싸구려 중국산 칩으로 대체한 뒤 각각의 칩에 수백 달러의 허위 영수증을 꾸몄는데요. 이 때문에 이 레이더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는커녕 전원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고장이 수시로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자들은 레이더뿐만 아니라 이 레이더와 러시아 국방지휘통제센터 NDCC와 연결되는 통신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시험평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사업이 강행되던 데는 바체슬라프 로브즈코 장군의 입김이 작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브즈코 장군은 제3분리방공사단 사단장 출신의 퇴역 소장으로 지난 2000년 전역 후에 보로네슈 레이더 제작업체인 RTI사의 방산부분 선임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2006년부터 국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로비하며 자신의 절친이자 쇼이구 파벌로 분류되는 전 우주군 사령관 알렉산드르 골로코프 상장과 보로네슈 레이더 네트워크와 NDCC를 연결하는 국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성사시킨 뒤 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2019년 퇴사에 잠적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보로네슈 레이더 시스템의 개선 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된 고위급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독립 언론을 통해 드러난 금액만 조 단위가 넘는 이번 비리 덕분에 러시아는 당분간 적의 공중 위협에 대해 그야말로 눈 감고 지내야 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VHF 대역의 보르네슈 M 레이더로 보이네요. 그래서 보르네슈 M 요거는 탐지 거리가 6,000km 이상, 그리고 이걸 더 개량한 UHF 대역의 보르네슈 DM 이거는 탐지 거리가 10,000km 이상, 이걸 이제 각각 5개와 4개를 전국에 쫙 깔았어요. 그래서 러시아 북극이 위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남쪽 지역에 5개, 북쪽 지역에 4개, 이렇게 해서 러시아, 이 거대한 러시아를 전체를 다 감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 레이더를 쫙 깔아놨는데, 이 레이더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 수백 달러짜리 칩이다 이래놓고 알고 보니까 1센트짜리 중국제 완전히 싸구려 부품이더라. 그런 게 쫙 깔려있더라. 그래서 전원도 안 들어오고 성능 제대로, 전원 들어와도 성능도 제대로 구현 안 되고 이런 상태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수 담당 차관이었던 미진체프 상장을 엮어 넣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금 그 군수 담당 차관에서 해임된 이후에 바그너 그룹 부사령관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하고 지금 이 러시아 권력층하고 이 등 돌리고 있으니까 이 미진체프를 제거하기 위해서 수사를 계속해 보니까 줄줄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소장하고 상장하고 연결돼 가지고 또 이 네트워크 사업, 자, 이 레이더만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어치, 여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호주머니로 들어갔겠습니까? 수백 달러짜리를 1센트짜리로 바꿔놓고는 수백 달러짜리 영수증을 이만큼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국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 건축하는 건설비,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시스템, 이 시스템과 연결하는 네트워크비, 이 모든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이 중간에서 샜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러시아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판치르 야전 방공 시스템, 이런 것들이 뻑하면 그냥 뚫리고 파괴되고 하는 게 다 원래는 엔지니어들, 설계자들 이렇게 만들어 하고 설계를 했으니까 그 설계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런 성능 나와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중간에 빼먹은 놈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능 구현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었지만 여기 들어가는 네트워크 얼마나 그냥 허접하게 빼먹었을까? 또 이 엄청난 건물의 눈이 되는 저 레이더들 알고 보니까 전부 깡통으로 변했다. 미국하고 미사일 방어 경쟁해야 되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그냥 비리로 인해서 깡통돼 버린 러시아, 정말 기가 차죠. 러시아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의 나라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자기네들이 지금 핵미사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위협을 하려면 자기네들이 핵을 날아와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미사일 위협을 해야 그게 먹히겠죠. 자기네들이 10발 쐈을 때 한 발만 맞아도 가는 건데 한 발 막을 수 있는 능력 되냐? 안 되는 거죠. 여객은 그냥 탐지도 안 되는 이런 MD 시스템으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